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정말 가슴 아픈 가족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40년 넘게 정말 돈독했던 형제 사이가 아버지 유산을 두고 어떻게 완전히 갈라서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60대 형제가 아버지가 남기신 20억 원대 유산을 놓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벌이게 된 그런 사연입니다. 네. 이게 참 가족이라서 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재산 문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안타까워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뭘 배우고 또 대비할 수 있을지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사연의 주인공은 이제 65세 큰아들 김 씨, 그리고 63세 둘째 아들 이 씨입니다. 어릴 적에는요, 주변에서 다 부러워할 정도로 우애가 깊었다고 해요. 정말 끈끈했군요, 원래는. 네, 그런데 아버님이 평생 모으신 재산이 꽤 컸어요. 20억 원 상당인데 부동산 2채, 그리고 예금, 상가까지. 근데 이 아버님이 좀 뭐랄까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신 분이라 장남, 그러니까 큰아들 김 씨를 유독 더 믿고 의지하셨다고 합니다. 아, 바로 그 점이 어떻게 보면 갈등의 씨앗이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버님 연세가 이제 80세가 넘으시면서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큰아들이 재산 관리를 도맡게 된 거죠. 그렇죠. 아버지 통장이라든지 뭐 상가 임대료 수입 같은 것들요. 전부 다 이제 큰아들이 관리하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둘째 아들 이 씨가 조금씩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대요. 형한테 임대료 얼마나 들어와? 아버지 통장에는 지금 얼마나 있어? 이렇게 물어봐도 큰아들이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해줬다는 겁니다. 아,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겠군요. 네. 그냥 아버지가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거 싫어하신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기만 했다는 거죠. 아니 가족끼리인데 이걸 왜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는지. 좀 그렇죠. 그쵸. 그 투명성이 부족하면 결국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였어요. 큰아들이 혼자 아버님을 뵙고 와서는 다른 가족들한테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나한테 맡기라고 하셨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겁니다. 혼자 면담하고 와서요? 이건 둘째 아들 입장에선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럼요. 평소에 그래도 두 아들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하셨던 아버지 모습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뭔가 이상하다 느꼈겠죠. 결국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49제까지 다 지낸 후에 큰아들이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유언장을 딱 꺼내 들었답니다.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재산을 큰아들 김 씨에게 상속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죠. 와,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슬픔도 슬픔이지만 그 유언장 자체에 대해서 강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럴 만도 한 게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네, 몇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본인도 아버지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인 내용일 수 있나 하는 점.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꼈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 평소 필체나 서명하고 좀 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뭔가 어색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어쩌면 가장 결정적일 수 있는데 아버님이 입원 중에는 기력이 많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유언장에 적힌 글씨는 너무나 그게 좀 이상하네요. 힘이 없으셨을 텐데 글씨는 또렷하다. 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이건 뭔가 잘못됐다. 형이 뭔가 꾸민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강하게 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형한테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했겠죠, 당연히. 네, 해봤죠. 하지만 큰아들 반응은 완강했습니다. 이건 아버지 뜻이니까 무조건 따라라. 이 말만 반복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최소한 법에서 보장하는 그 상속 지분이라도 달라고 했을 텐데요. 그 법정 상속분 말이에요. 네, 당연히 요구했죠. 그런데 큰아들은 그것마저도 줄 수 없다고 버텼다고 합니다. 와, 법정 상속분까지 안 주겠다. 이건 정말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법정 상속분이라는 건 유언 내용과는 별개로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비율이거든요. 이걸 거부한다는 건 정말 대화의 의지가 없다고 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어요. 네, 또 뭐가 있었나요? 큰아들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계좌에서 무려 5억 원이나 되는 돈을 빼내서 개인적으로 썼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5억 원이요? 아버지 생전에요? 네, 그 돈으로 뭐 개인적인 부동산을 사거나 하는데 썼다는 거죠. 이건 정말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크네요. 그렇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둘째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거군요. 그래서 두 가지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 유언장이 정말 아버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그 효력을 다투는 유언 무효 확인 소송. 아, 유언장 자체의 효력을 문제 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을 법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상속재산 분할 소송.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게 된 거죠. 결국 40년 넘는 형제 간의 우애가 법정에서 끝나게 되는 순간이네요. 참.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법정 다툼은 예상대로 아주 치열했습니다. 1년 넘게 소송이 이어졌다고 해요. 아무래도 금액도 크고 감정의 골도 깊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필적 감정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유언장의 핵심 내용,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큰아들에게 준다는 그 부분의 필체가 아버지의 필적과 다르다는 감정 소견이 나온 겁니다. 아, 역시 둘째 아들의 의심이 어느 정도 맞았던 거네요. 네. 그리고 큰아들이 아버지 생전에 빼돌린 그 5억 원의 사룡처 역시 법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졌고요. 결국 진실이 드러난 거군요. 네. 그래서 1년이 넘는 긴 소송 끝에 법원은 최종적으로 둘째 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법원은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요. 그리고 큰아들이 생전에 미리 가져간 5억 원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 그럼 그 5억 원까지 포함해서 총 재산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20억 원의 상속재산을 두 형제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절반씩, 그러니까 10억 원씩 나누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의가 실현된 셈이죠. 법적으로는 재산을 되찾고 공평하게 나누게 됐지만 글쎄요, 이게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미 형제관계는 완전히 파탄나 버렸으니까요. 네. 명절에도 서로 얼굴조차 보지 않고 심지어 그 불신이 자녀들 세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돈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정말 씁쓸합니다. 네, 맞아요. 이 사연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재산 다툼 이야기를 넘어서요. 가장 중요한 건 막연한 신뢰가 명확한 절차를 대신할 때 이런 비극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막연한 신뢰가 명확한 절차를 대신할 때 중요한 지적이네요. 네. 부모님들은 가능하시다면 생전의 상속에 대한 의사를 좀 명확하게 정리해 두시고 그 과정을 자녀들과 투명하게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해가 줄어들죠. 그렇죠. 미리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그리고 형제간이라도 재산 문제는 감정적으로 그냥 덮어두려고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솔직하게 소통하고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뭐든 투명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숨기면 오히려 의심만 커지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정적으로 막 싸우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쩌면 관계의 완전한 파국을 막는 더 현명한 길일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정 싸움이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차라리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네, 때로는 그게 더 깔끔할 수 있죠. 결국 이 사연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 정말 돈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람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재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을 잃지 말아야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안타까운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가족 관계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 혹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재산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잠시나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또 의미 있고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